편의 영화를 감상하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비타민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새로운 관계를 맺는 좀 그런 작품인 것 같은. 두 번째 작품은 좀 삭막하죠. 뭔가 단절돼 있고 고립돼 있고, 그렇지만 또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또 새로운 관계가 이렇게 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오늘 감상할 이거 섬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서면놓고 문이 아주 오래된 문에 닫혀 있는 물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섬. 근데 실제로 이 섬이 있으면 바다가 있어야 되고, 실제적인 자연적인 섬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요 섬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내용을 추적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작품입니다. 한 10년 전 작품이고요. 감독은 박상현 감독이고요. 29분 26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극영화고요. 2016년 서울 노인영화제 단편 경쟁 부분 작품이고, 청년 감독 작품 부분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감독입니다.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사나 유품 정리인 같은 소재를 통해서 단절되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고, 영화를 보고 섬처럼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 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그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요 시놉시스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도 관련되어 있어서 한번 간단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선태입니다. 외롭게 홀로 죽어간 사람들의 흔적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인. 여러분 혹시 유품 정리사 들어봤습니까? 이런 거 지금 있답니다. 예. 유품 정리인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흔적을 아주 거추장스러워하고 빨리 없애고 싶어하죠. 그죠? 빨리 청소해달라 이제 그러죠. 무표정한 얼굴로 담담하게 일처리를 하지만 선태는 죽은 이들의 삶의 애도를 표하는 유일한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유품 정리 현장에서 참관인 소연이 나오게 되죠. 여자 주인공 이름이 소연입니다. 등장인물의 주인물들은 바로 선태와 소연입니다. 만나게 되고 선태의 표정은 미묘하게 바뀌게 되죠. 이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저 상일동 고덕 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되기 전에 거기에 막 이제 그 마지막 그 건물에서 촬영이 됐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요 유품 정리인 선태하고 기사 아저씨 맥주 한잔 할래 했죠. 그죠? 그런데 선태가 약속이 있으면서 거부했습니다. 그죠? 근데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와서 혼자 고독하게 TV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 그런 선태의 모습. 뭔가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단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의뢰인이고 이제 두 번째 의뢰인인데, 이 두 분들은 다 동과 관련되어 있죠.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히
싸게 해달라고 막 하는 장면. 요 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재수가 없어. 뒤질려면 나가서 뒤지든지 말이야. 이렇게 딸 아이인지 모르고 있죠, 그죠? 딸인지 모르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 이거 청년 감독이고 또 이 당사자들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사람에 대한 애도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아주 삭막하게 돈으로만, 그 다음에 귀찮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아마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두 분을 이게 등장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맨 우측 여자는요? 여기요. 실질이겠지. 여기 부동산.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보다 비싸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찮으니까 이게 죽으려면 딴 데 가서 막 이러지 집안에서 죽었다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 복덕방. 그리고 이제 유품 정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품 정리하면서 이제 요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도하는 장면이죠, 그죠? 맨 처음에 요 애도하는 장면을 보고 많이 쳐다보는, 여기 딸도 와가지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빨리 일이 끝나기만 바라고 이러는데 막상 유품 정리사가 아버지 요거를 보면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쳐다보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Move to Heaven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제 나온 작품인데요.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라는 부제를 가진 드라마 제목입니다. 참 재밌게 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봤는데 주인공이 항구라는 인물인데, 항구가 바로 유품 정리사인데 그 유품 정리하러 가서 항상 먼저 기도를 합니다. 공공님 안녕하세요. 저는 Move to Heaven의 Move to Heaven이 바로 여기 회사 이름입니다. 항구입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고인의 마지막 이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 마지막 이사라는 문구가 굉장히 저의 가슴에 확 닿더라고요. 마지막 이사? 마지막 이사가 뭐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16부작인가? 굉장히 긴데 다양한 죽음들이 나오고 또 다양한 스토리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품하고 다른 거는 여기에서는 고인의 어떤 과거가 나와 있지는 않죠, 그죠? 고인이 왜 죽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건 전혀 나오지 않지만, 이거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아주 꾸며가지고 고인들의 그 사건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막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드라마인데 참 나름대로 그 재미있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요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런 책이.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작가가 쓰면서 자기는 유품을 정리하면서, 유품 정리사입니다. 이 사람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물품들을 보면서 이분은 무엇을 좋아했나? 누구를 사랑했을까? 누구에게 미안해하고 있을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 유품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 유품의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스토리, 과거의 이야기들이 쫙 연상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다 애도의 과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고인에 대한 추모, 애도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유품을 정리한답니다. 이제 그러한 에세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유품을 이제 처음 고인에 대한 애도의 기도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해서 제가 여기 요 한 그루는 이렇게 그 시작을 합니다. 애도하는 거죠. 추모하고 애도하고 또 얼마나 또 혼자 이 분명히 이렇게 그 즐겁게 그런 죽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행복한 죽음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고인에 대한 마지막 이러한 애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요 장면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이 되죠. 아주 좀 이렇게 술병이 많은 거로 봐서 좀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이 모습을 본 딸은 첫 번째 구토를 하죠.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토하는 이러한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도와드릴 거 없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장면. 그리고 아빠의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죠. 나 몸살 나서 좀 쉬고 있다. 실은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점차 그 어떤 심정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도와줘도 된다. 제 일입니다. 했더니 딸의 그 딸이 원래는 제 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 일이야. 원래는 내 일이었던 거야. 그런데 대신 와서 해주니 어떤 고마움, 이런 마음의 어떤 심정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앨범을 보니까 여기 아마 딸아이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아빠와의 추억을 되새겨 보는 것 같아요. 잊혀졌던 아빠와의 추억, 단절됐던. 그러면서 나오면서 담배 한 대 달라. 이런 것도 어떤 소통하는 이러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직업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그런 장면. 아주 이웃집 아주머니가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무례함에 화가 났죠. 그죠? 아마 이 화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는 본인 자신에게 화가 난 게 아닐까요? 그죠? 아버지를 이렇게 둔 자신에 대한 죄책감, 슬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내비두라고 하는 이러한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면서 자기 심정을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잘 사는지 보러 왔다. 유품정리사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내주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장면. 그다음에 유품을 받고 있는 장면. 맨 처음 장면은 문이 바깥에서 굳게 닫혀져 있는 그러한 문이었는데 지금 요 문은 안에서 찍었어요. 여기 딸랑이가 있고 이 안의 장면인데 요 딸랑딸랑은 어떤 고인이 누군가에 대한 기다림 어떤 이런 거 아닐까? 문을 열면 딸랑딸랑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기다림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죠. 근데 마지막에 내하고 맥주 한잔 먹자 이러니까 맨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죠?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같이 맥주 한잔 먹으러 갈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근데 아마 여운을 주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될까? 맥주 먹으러 갈까? 안 갈까? 요 분은 나도 이렇게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마 좀 외롭고 그러한 외로움 뭔가 단절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좀 이 자리를 하자라고 하는 맨 처음엔 거부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마 같이 한잔하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현종 시인의 작품입니다. 사람들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러한 시가 있는데 바로 이 섬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죠. 그죠?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섬에 가고 싶다.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각자 현대를 살아가는 각 사람 하나하나가 다 섬이라고 생각한다면 섬 사이에 바다가 있고 우리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섬이 있으면 어떤 현대인의 단절감, 고립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가고 싶다. 뭔가 연결하고 싶은 거죠. 그죠? 뭔가 연결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이러한 모습. 그러한 그 현대인의 이런 단절감과 고립감 이런 것을 아주 그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시인은 그 섬에 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가 어떤 단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 희망을 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섬이라고 하는 작품 조금 유풍정리사하고 조금 우울해지고 죽음 막 이런 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보다도 애도의 시간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맺는 이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 멘트가 있었죠, 그죠? 그 여러분들도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섬 하나로만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소통하는 우리 모습이 아닐까. 한번 옆에 사람이 어떤 분인지 한번 서로 얼굴 좀 한번 마주 보시겠습니까? 서로 한번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인사도 한번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하면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이사라고 하는 요 문구가 참 인상 깊었는데 마지막 이사가 이제 죽음이 오고 유품을 정리하고 그런데 그 유품 속에는 많은 그 고인의 이야기와 기억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삶에서도 굉장한 이야기와 추억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또 뭐 오늘부터라도 많이 남기시고 서로 또 전화를 안 걸었다면 전화 한 통 걸어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억하고 애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 여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치유의 이런 시간을 주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상실이 누구에게 오겠죠, 그죠? 우리는 고립되고 고독하고 아까 비타민에서도 아내의 죽음, 아내가 죽었지만 또 새로운 치료 단이 피도 안 섞인 그 애를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참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장면들, 또 관계를 서로 맺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딸아이도 분명히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관계를 재발견하면서 아마 새로운 삶을 아빠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새롭게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나에게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물건은 누구에게 줘야 할까?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것은 어떤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요거는 여수더라고요. 여수. 요 섬들을 기가 막히게 쫙 연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섬에 가고 싶다 그랬고 서로 연결해 놓는 이러한 섬들이 있어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곧 이어서 자담회를 통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스토옙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물음을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별로 할 말도 없고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좀 무서웠었거든요. 아버지가 되게 조금 뭘 지시하고 이런 것을 못하면 갑자기 야단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말씀이 굉장히 좀 굳는 게 있었는데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제스처까지 해주시면서 말은 자신감이야. 물으면 아무 말이나 해. 항상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관객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또 나하고 좀 달라.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섬이 딱 제목이 섬이라고 해가지고 섬 이야기인가 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다에 섬이 있는 섬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구나 자기의 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섬 속에서 서로 연결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연결 지은다고 했을 때 그 연결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결점이요. 네네네. 생각해봤는데 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그 연결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아들, 딸, 자식들, 또 부인, 또 그 친구들 이렇게 다 또는 뭐 모임에 가기도 하고 다 하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 현대인들이 자꾸 또 노인하면 이게 청년 작품이니까 청년들이 보는 시각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참 뭐 고립과 단절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 생각은 또 안에서는 또 그분들은 그 섬 안에서 또 뭐 자유를 또 느끼실지도 모르겠고 네. 단절된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양한 그런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담사로서 역할을 좀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굉장히 그 주안점을 두고 계신다고 하면 어떤 것을 아이들한테 지금 가고 있는 어떤 그런 곳에서 어떤 것을 주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상담? 네. 네. 예. 제가 나가는 곳이 이제 소년원에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이웃 상담실이라고 이제 두 군데 나가는데요. 초점은 회복입니다.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 만나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런 그 뭐랄까 긍정의 마음. 네. 항상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주인공에서 굉장히 저는 되게 그 장면에서 아버님의 그 흔적, 그 구토, 배설물 이것들이 굉장히 말라져 있는 부분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을 때 위아래로 다 모든 게 나와서 그 부분이 굉장히 연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그 고독이 도대체 우리 그 노인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보편적인 문제일까? 이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확대시킬 수 있을까요? 고독이 노인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소년원에 오는 애들하고 이제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고독했고 그런 거 막 느껴집니다. 그게 청소년들부터 특히 또 뭐 어른들도 그렇고 노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영화의 장면에서 혹시 어떤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조금 이 부분이 굉장히 나에게 인상적이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섬이라는 참 조금 짧은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노년의 길을 걷고 있는 여기 같이 영화 본 우리 시니어 분들과 같이 하면서 이것이 우리 내 자신이 이승에서 저승에 가는 그 순간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이 마지막 여건을 고독사라하는 이런 그 참 어려운 그런 저기를 겪어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아름답게 영화에서 보던 그 비참한 그런 그 지저분한 그 흔적을 남기기보다 깨끗하게 살아있을 때,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유품 하나라도 못쓸 건 좀 싹 정리해주고, 그리고 아무리 노년기가 외롭고 고독하다 하더라도 그 술이나 이런 저기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기려고 그 마지막 흔적을 지저분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이 만약서 어려운 환경 될 때는 키울 때 사랑스럽고 키웠던 내 자식도 아까 영화에서 보듯이 살았을 땐 잘 다니지 못하는 이런 자기 생활에 얽매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켜주지 못하는 자식, 이것도 어느 집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참 일이구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항시 노년기를 살면서도 그런 참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영화를 통해서 좀 느낀 것 같습니다. 노년의 마지막 그 순간, 그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깔끔하게 모든 것을 미리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가져야 되겠다는 나 자신의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아까 섬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죽은 자와 그 산 자의 어떤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지금 그 딸하고 정리인하고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영화를 한다면은 큰 소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고립돼 있고 어떤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앵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저의 경험으로 따져보자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동안에 어머니와 함께 그 과정을,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그 과정과 죽음을 함께 보면서 너무나 어머니가
그 지금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이 어르신처럼 초라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에게 남겨진 유산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 순간이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어떠한 죽음이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난 개인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팡이도 되고 가이드도 되고 멘토도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죽음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고 자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우리가 만났던 이 시간에서의 어떤 그 사람이 주는 나에게 웃음이라든지 어떤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굉장히 성찰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딸이 굉장히 자기가 어떤 그 부분 심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회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까요? 네. 처음의 심정은 빨리 끝내자, 빨리 나가고 싶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게 아마 솔직한 심정이었죠. 그런데 아까도 이제 바로 이 장면인데요. 아버지의 앨범을 넘기면서 죽음이 단지 이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도 다 그 의미가 있는 아버지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이거 딸인 것 같은데 항상 아버지 마음속에 딸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느끼는 장면. 이 장면에서부터 좀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갔지만 담배 불을 붙여주는 장면, 요 두 인물의 어떤 소통의 이런 장면이 아닌가. 서로 단절되어 있고 이런 데에서 서로 이제 소통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장면. 특히 여기 요 우는 장면, 아버지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이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 거를 지키는, 아빠의 거를 마지막이라도 지켜보고 싶은 이런 딸아이의 모습. 어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딸아이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어떤 딸아이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끝 시작부터는 아마 딸아이는 그 사진과 그 유품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때부터 더 큰 울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열게 한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지금부터 이 딸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딸이 과연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아버지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소문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조금은 좀 무거운 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가슴 따뜻하고 굉장히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준 영화에서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르신과 함께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한 90세 정도가 다 되셨는데 하버드에서 공부하셨고 또 시의원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그 외모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조금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늙어 보니까 하버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도 또 시어머니, 시어아버지 모든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저도 모든 일을 다 겪어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는구나. 그렇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건가?
어떤 일은 궁극이 굉장히 필요했고 우리가 우리 도슨트 영화방이 있는데요. 우리 회장님이 올려놓은 시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시였는지 잠깐만 이렇게 읽어봐 드리면 어떠시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시다. 하고 김용길 씨 이 시인이 쓰신 것인데 아침에 눈을 뜨고 네 발로 땅을 딛는다. 밥을 세게 먹는다. 아무것도 아닌 하루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삶이 된다. 그렇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오늘을 만들어내고 오늘을 만든 우리는 굉장히 오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날이고 따뜻한 날이고 누가 나에게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느낌이나 많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어떤 따뜻한 공간인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화의 해설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본인의 말씀도 한번 말씀해 보시고 또 이야기도 해보시고 이런 시간을 우리와 함께 이 영화를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도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누구에게는 하나의 또 다른 시선 또 다른 시선을 하나 가져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섬 이만